그러면 한국 언론이라면 이 숫자를 그냥 일면에 뭐 50만 명 돌파할 듯 뭐 이렇게 좀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뉴욕타임즈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이 점 하나하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잘 보여줬던 이런 사례라고. 현지 시각으로 2월 21일자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입니다. 보통 신문 일면 기사라고 하면 이 글과 사진이 빼곡히 채워져 있을 만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2월 21일자 현지 시각으로 2월 21일자 뉴욕타임즈 일면은 조금 색다릅니다. 사진 기사는 보이지 않고 뭔가 점 같은 것들이 빼곡히 많이 박혀 있는 그런 이미지가 지면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 바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날짜를 의미하는 거죠. 내려갈수록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12월, 다시 1월, 2월, 이런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 동안 무엇이 변화하고 있느냐 보시면 점들이 보이죠. 이 점들이 짙어졌다가 살짝 옅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짙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많이 짙어지고 있죠. 다만 최근 들어서 살짝 옅어지는 경향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 점들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바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45만 명이 사망했고요. 이 추세라면 조만간 50만 명이 넘게 사망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숫자가, 사망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무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 미국인 사망자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사고나 전쟁, 질병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미국인들에게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언론이라면 이 숫자를 그냥 일면에 뭐 50만 명 돌파할 듯 뭐 이렇게 좀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뉴욕타임즈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이 점 하나하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잘 보여줬던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시민들 하나하나를 뭔가 기억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뭔가 강하게 메시지를 쓰고 기사를 길게 쓰지 않더라도 이 이미지 하나로 뭔가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를 이제 이런 사례로 계속 좋게 평가하는 건 단순히 종이신문을 잘 만들어서만은 아닌데요. 이 온라인 기사를 보면 또 온라인에 특화된 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기한들이고 이제 사망자 숫자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듭니다. 종이신문은 한 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했다면 온라인 기사에는 이렇게 마치 웹툰을 보듯이 조금씩 내려볼 수 있게 이미지를 또 시각화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종이신문에는 종이신문에 맞는 방식으로, 온라인에는 온라인에 맞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현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일면에서 이런 파격적인 편집을 보인 건 이번에 또 처음이 아니기도 하죠. 작년에는 이런 일면을 선보였습니다. 일면에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면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의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잭 버틀러, 78세 인디아나주 유년 시절 고향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 제임스 데이비드, 72세 뉴시티 등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다. 마리조 다비토, 82세 돌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했다. 이렇게 하면서 희생자의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이제 담아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면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뉴욕타임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종이신문들의 이 글자 간에 굉장히 여백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또 다른 곳에도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 사이에 글자 여백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파격적인 일면 편집이 화제가 되기도 하죠.
이제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경향신문의 70주년 때 2016년에 일면에 썼던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종이신문 위에 뭔가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엎어져 있는 듯한 정말 라면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실사 같은 이미지를 보여줬던 그런 사진인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 현실을 좀 보여주려는 식으로 기사 자체를 부각하기보다는 이제 기사에 이 덮고 있는 라면과 삼각김밥을 통해서 이들의 좀 고달픈 삶, 열악한 처우를 좀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광규 씨가 신문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다른 출연자들이 되게 뭐 고루하다, 나이 같다 이런 이미지로 약간 놀리는 듯한 장면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누가 종이 신문을 읽느냐 이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신문을 읽는 구독하는 비율도 나날이 줄어가고 있고요. 근데 어쩌면 신문이라는 매체가 낡았기도 했지만 우리 신문들이 이 매체의 장점을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독자들이 신문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주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더 연구를 해봤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뉴욕타임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욕타임즈의 일면이 아침부터 페이스북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경향신문의 2016년 일면도 여러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때로는 긴 글의 기사 혹은 직접적인 표현 메시지보다 이런 식의 이미지 하나가, 인포그래픽 하나가 주는 그런 시사점이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문들이 이런 식의 도전이나 실험을 좀 더 많이 해서 보는 이들에게 좀 다양한 생각을 던져줄 수 있는, 기사를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